양이면 눈이 900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눈이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겠죠. 실제 눈이 나쁘면 얼마나 큰 불편을 겪게 되는지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눈이 나쁜 사람들에게 1.0의 시력을 되찾게 해준다는 라식, 라섹, 렌즈 삽입술 등의 시력 교정 수술은 그야말로 꿈의 수술로 불리고 있는데요. 최근엔 노안을 교정하는 데도 이 시력 교정술이 두루 쓰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시력 교정 수술을 받고 불편해서 벗어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떠안게 됐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간단하고 안전한 수술이란 수식어 뒤에 감춰진 시력 교정술의 각종 부작용 위험을 현재성 PD가 취재했습니다. 6개월 전 시력 교정 수술을 받은 김민정 씨. 수술 전까지 자가용을 타고 출퇴근을 했지만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합니다. 낮엔 눈부심이, 밤엔 빛번짐이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버스에 오르자마자 커튼을 닫는 김 씨. 안구 건조증 때문에 에어컨도 꺼야 합니다. 눈에 인공 눈물을 넣고 안대로 빛을 완전히 가려야 잠시나마 편히 보낼 수 있습니다. 김 씨가 버스를 탈 때마다 반복하는 일입니다. 시력 교정 수술 후 달라진 건 또 있습니다. 베리류의 과일이 눈에 좋다는 말에 매 끼니마다 밥 대신 먹고 있습니다. 혹시나 눈으로 인한 고통을 덜 수 있지 않을까. 눈에 좋다는 건 뭐든 해보고 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먹어요. 가장 큰 고통은 수시로 안압이 오르면서 생기는 통증입니다. 두통이 많고요. 두통이 생기면 이 알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목 뒤까지 내려가서 여기까지 결려서 핸드백을 못 메요. 그러니까 막 찌끈찌끈 잔두통이 생기고 눈알이 아픈 거는 그냥 지금도 늘상 이렇게. 신혼인 김 씨는 아이를 갖기에 앞서 육아를 위해 시력 교정부터 하고 싶었습니다. 수술 전 의사는 1.0의 시력을 되찾을 수 있다며 수술을 권했습니다. 그 사람은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되게 자신감도 있었고 여유가 너무 넘쳤어요. 자기가 잘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잘 해준다고 이쁘게 해준다고까지 하는 거예요. 아무 걱정이 없게끔 이렇게 말을 하니까 믿었죠. 고도근시였던 김 씨가 받은 수술은 안내 렌즈 삽입술. 특수 렌즈를 눈안, 홍채와 수정체 사이의 빈 공간에 넣어서 시력을 바로잡는 수술이었습니다. 양쪽 눈을 수술하는 데 든 비용은 560만 원. 20분간의 짧은 수술이 끝나고 그 다음날 큰 기대를 안고 안대를 푸는 순간 왼쪽 눈이 이상했습니다. 정말 그런 건 처음이었는데 그냥 뽀얀 게 아니고 그냥 까만 먹지된 것처럼 진짜 까맸어요. 이렇게 까맸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선생님 저 안 보여요. 앞이 까매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회복실에 가서 좀 기다리고 있으면 괜찮아질 거래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흐릿한 시야는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렌즈의 위치를 조정하는 수술, 렌즈의 크기를 바꾸는 수술을 잇따라 받으며 총 3번이나 수술대에 올라야 했던 김 씨. 하지만 현재 교정 시력은 0.5에 불과합니다. 안압 상승으로 인한 녹내장 위험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선 수술에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남 최선을 다했으니 더 이상은 난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니까 참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환자로서 여기서 수술을 했고 그 불편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불구하고 소송해라. 그거는 의사로서의 책임감도 정말 없는 거고. 정말 극단적으로 생각이 든 생각은 제가 그 병원, 그 높은 병원 그 옥상에서 내가 만약에 자살 시위를 하면 찍어주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었어요. 병원에선 김 씨의 상태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걸까? 일반적으로 했을 때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까? 네네.
일단 환자분들이 수술하고 나면 자기가 들었던 이야기는 다들 무시를 하고 무시하고 뭐 불편한 것만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그런다가 좋은 이야기만 머릿속에 기억을 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것 가지고 부작용이다 아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김 씨의 눈은 현재 어떤 상태일까? 제작진은 김 씨와 함께 한 안과 전문 병원을 찾았습니다. 김 씨의 눈을 검사한 의사는 눈 안의 렌즈가 너무 커서 안압을 높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어색한 걸로는 지금 왼쪽이 안압이 조금 더 있으시고 그러거든요. 화장실 큰 걸로 넣은 것 같아요. 위치를 잡아가지고 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이제 환자분한테 좀 부담스러운 거죠. 저 같으면 뭐 이렇게 제가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바지락이나 객관은 되게 심한데 이거는 빼도 그거는 똑같아요. 그거는 뭐 이렇게 그게 다시 돌아온다 이런 건 아니에요. 렌즈를 제거해도 일부 증상은 완쾌될 수 없다는 말에 김 씨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렌즈 삽입술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은 또 있습니다. 황수진 씨는 수술을 받은 후 3주째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거기에 비치되어 있는 후기들도 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뭐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제일 깨끗한 거 경험할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해서 저는 그거 믿고 했는데 한 몇 주 지나면서부터 눈이 서서히 가까운 게 흐려지더니 이게 핸드폰 화면이 흐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뭐 어떨 때 힘드세요? 한번 보시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오른쪽을 가리고 왼쪽을 보면은 글씨가 하나도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여요? 네. 동공은 밝은 곳에선 작아지고 어두운 곳에선 커지며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합니다. 그런데 황 씨의 동공은 신경이 손상돼 늘 커진 상태로 고정돼 있습니다. 동공이 너무 커서 햇빛이 많은 날 같은 경우는 눈에 통증이 와요. 아, 눈에 통증. 네. 눈이 꾹 누르는 것처럼 가로등이라든지 뭐 신호등 이런 게 밑으로 이렇게 빛이 엄청 심하게 퍼지거든요. 가끔가다 뭐 등 아래에서 무지개가 비칠 때도 있고요. 여기 지금 동그라미 친 거는 수술을 할 경우 동공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는 사전에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부작용 동의서에는 동공이 커진다거나 수축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은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뭐 정말 그게 부작용이라면 수술 직후에 바로 나타나야 된다. 근데 이렇게 한참 뒤에 나타나고 자기는 모르겠다. 수술 탓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그렇다면 렌즈 삽입 수술이 동공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없는 걸까? 아, 예. 안과 분야의 명의로 꼽히는 전문가를 찾아가 문의해봤습니다. 렌즈 삽입술을 받았는데요. 동공의 크기가 조절이 안 되는 부작용을 가진 분들이 저한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렌즈 삽입술하는 경우에는 각막을 열고 이 전방 내에 수정체를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전방이나 아니면은 그 후방에다가 수정체를 넣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 중에서 이 눈 조리기에 어떤 손상을 준다든가 아니면 안압에 급격한 변화가 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눈 조리기가 아주 드물게 작동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시 되돌리기가 힘든가요? 아, 그건 되돌리기가 좀 힘듭니다. 인터넷에서 조회수 40만 건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한 인기 동영상. 한 대학의 의학개론 강단에 선 안과 전문의는 렌즈 삽입술이 매우 위험하다고 설명합니다. 요즘에 안내 렌즈 삽입술 하는 게 광고들 많이 해요. 그죠? 눈 속에다 렌즈를 집어넣는다. 내피세포의 숫자가 줄어들 개연성이 너무나 높아. 아주 위험한 수술이에요. 이 내피세포는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밀도가 떨어지게 되면 기능을 잘 못해. 각막의 투명성을 유지해주는 각막 내피세포는 수가 줄어들 경우 재생이 안 돼서 각막 부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렌즈 삽입 수술 후 정기적으로 내피세포 수를 검사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세포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곳에서는 함부로 하지 않는 수술인데 일부 인제 안과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질 않고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되죠. 꿈의 시술이라 불리는 시력 교정 수술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20년째. 해마다 15만 명이 라식, 라섹, 렌즈 삽입 등의 시력 교정술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시력 교정술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럽 백내장 굴절 학회에서 시력 교정 수술 분야의 심사위원을 맡고 있는 스벤 리 박사. 시력 교정의 붐을 이끈 라식 수술의 위험성을 제기합니다. 한국에서 라식 안 한 병은 없어요. 진짜 라식은 위험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진짜 이거 제 소원이에요. 모든 시력 교정은 다 부작용이 있지만 근데 이 플랩 때문에 좀 부작용이 아마 제일 많지 않을까 했어요. 라식은 각막의 표면을 얇게 깎아서 레이저로 시력을 교정한 후 깎아낸 절편을 다시 붙이는 수술입니다. 붙지는 않으세요. 근데 여기 살짝은 뭐 이렇게 붙지만은 근데 평소에 안 붙으세요. 휘어질 수도 있고요. 튀어나올 수도 있고요. 붙지 않아서 그래요. 라식은 절편이 잘 붙지 않고 각막이 얇아진다는 수술 방법상의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 이 때문에 절편이 아예 떨어져 나가서 각막 이식까지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각막 혼탁, 각막 중심이 솟아오르는 원추 각막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현재 세계 곳곳에서 라식의 위험성이 제기되는 상황. 대만에 사는 우이빈 씨는 선글라스 없이는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습니다. 햇빛이 강한 날이면 보통의 선글라스만으로는 소용이 없습니다. 햇빛의 강도에 따라서 선글라스를 수시로 바꿔 써야 합니다. 이 모든 게 라식 수술을 받은 후부터 생긴 일. 루이빈 씨는 현재 심한 빛번짐과 겹쳐 보임, 안구 건조증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其实我觉得这些都是开刀后随即很快我就发现的。那只是一开始我对这些并不了解，我也不清楚原来这些就是后遗症。然后我渐渐的感觉到，譬如说我看到眼中有飘来飘去的东西，后来知道它是飞蚊症。 우이빈 씨와 같은 부작용 환자가 속출하자 2년 전 대만의 한 안과 전문의는 더 이상 라식 수술을 집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타이베이 의대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차이 루팡 씨. 지난 1996년 대만에 라식 수술을 처음 도입한 그는 20년간 수천 건의 라식 수술을 해왔지만 수술의 부작용이 더 이상 줄어들 수 없다는 한계를 절감했다고 합니다. 我对 LASIK 开始会觉得，它有，要选择要做或不要做的原因，就是因为另外一种是，因为疱疹性的发炎，而这疱疹性的发炎，刚开始对我们眼科医师来讲，在做 LASIK 完以后，它的形态，它的临床表征是跟，正常的疱疹性的角膜炎是不一样。 차이류판 교수는 장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까지 환자에게 충분히 알린 후 라식 수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雷射近视手术，我要讲就是说，它的问题不在说立即的眩光、夜间视力减弱，角膜干涉症候群会比还没有开刀以前更严重的，这个是不会随着时间而减少的，它会随着经过10年、20年、30年都还会存在的。 일본에서도 라식 수술의 한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1997년 일본에서 라식 수술을 처음 시작한 시미즈 기미야 교수. 지금은 각막을 건드리지 않는 수술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안과 수술 학회장을 지내기도 한 그는 이미 6년 전에 라식 수술을 중단했습니다. 2008年にレーシックは手術をやめました。理由は10年間のデータをきれいに整理しましたら 80% の人がドライアイという病気になっている。 일본의 라식 환자 10명 중 4명이 부작용을 호소한다고 보고된 상황. 시미즈 교수는 지나친 상업화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でやはり問題となったのはレーシックがあまりにも容易に受けられるためにこれは眼科的な手術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
美容整形的な意味合いにとらわれてしまってあまりにも商業ベースになりすぎてそのためにやってはいけない人またやる必要がない人まで手術を受けるようになってしまったために合併症も増えたんだと思いますよ。 우리나라 역시 시력 교정 수술이 많아져 지나치게 상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 병원들은 파격적인 가격과 조건을 내세우며 환자를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대학가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홍보전을 펼치고 있는 한 안과. 상담과 수술을 기다리는 환자들로 대기실이 북새통을 이룹니다. 환자 대부분이 20, 30대 청년층. 대학생인 듯 보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병원 관계자를 따라 상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저 자리를 잡고 있는 다른 환자들. 시력 교정술의 방법과 특징을 설명하는 영상을 보여준 후 상담에 들어갑니다. 광고지에 나온 가격보다 훨씬 비싼 새 기계를 이용한다는 고가의 수술을 권합니다. 비용 부담 크게 되시는 건 아니시라면 적어도 프레임 이상급을 하시니 훨씬 더 좋으실. 검사부터 수술까지 하루 만에 가능하다고도 합니다. 수술 경험이 가능하니 바로 오늘 검사하고. 보통 그러니까 혼자는 스케줄 괜찮아. 보통 라식은 다음날 막 하나 되고 하거든요. 저는 라식하고 다음날 출근했어요. 그 정도로 되게 똑바르니까 라식은 보통 검사하고 혼자 바로 하는 분들이 많으시고. 빨리빨리 이렇게. 이 병원에서 시력 교정 수술을 받은 한 환자는 수술실 풍경에 무척 놀랐다고 합니다. 정성스럽게 여직원의 손을 따라 들어가면 그 안에 그 똑같은 대기자들이 한 6명이 이렇게 앉아있거든요. 안에서는 계속 수술 소리가 들려요. 지지지지 이런 막 오징어 태우는 소리랑 같이 막 의사들이 목소리가 눈 뜨세요 이런 소리들이 막 들려요. 그 사람들이 회사가 되게 빨라요. 5분도 안 걸리는 것 같고 들어가면 또 나오고 그런 식이고. 수술실에 들어온 의사가 진료한 의사와 달라 혹시나 수술이 잘못되지는 않을까 갑자기 불안해졌다고 합니다. 제 수술을 받은 의사를 저는 진료를 받은 적은 없는 것 같고 되게 무서워서 수술 받으러 들어갔을 때 눕자마자 의사한테 저는 프리미엄 라섹입니다. 이거 아시죠? 라고 확인을 한번 했어요. 왜냐면은 혹시나 나한테 다른 수술할까 봐. 병원들의 지나친 가격 경쟁과 영업 방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상황. 많은 이 클리닉들이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수술 비용을 많이 낮추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 고가의 장비를 구입을 해놓고 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은 환자들을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무리하게 되고요. 그 수술하지 말아야 될 그런 경우도 무리해서 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런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분한테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한 의사가 하루 수십 건의 수술을 진행하는 이른바 공장식 병원 운영이 문제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레이저는 그냥 보통 빛과 달리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한 번 쏘고 나면은 그 다음번 쏠 때는 똑같은 양을 발생시켜도 똑같은 결과를 얻지를 못해요. 오차가 생긴단 말이에요. 환자 수술하는 위치에다 플라스틱 놓고 직전에 깎아서 오차를 줄여서 0점 조정을 해야 된다고. 그걸 다 해야지.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1시간에 한 명밖에 못하는 건데 그런데 이거를 3, 40명씩 두 번째 수술부터는 튜닝이고 나발이고 그러니까. 시력 교정 수술은 이제 노인들에게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환갑을 앞둔 최종국 씨. 지난 2012년 노안을 고치기 위해 라섹 수술을 받은 뒤 지금까지 각종 약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30분에 한 번씩 안약을 넣는 건 필수. 눈에 낀 이물질을 수시로 닦아줘야 합니다. 최 씨는 병원 말만 믿고 수술을 서두른 게 잘못이었다고 말합니다. 검사를 한 45분에서 50분 정도 진행이 됐어요. 오전에 검사하고 오후 한 2시경에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날이요? 예, 바로 그날 검사하고 그날 밤. 안동과 서울을 수없이 오가며 큰 병원을 찾아다녔지만 눈에 생긴 상처는 쉽게 낫지 않았습니다. 최 씨에게 남은 건 후회뿐입니다.
눈이 따갑고 눈알 밑에 뿌리가 우리하게 아파요. 그리고 눈이 좀 시금시금해요. 침침하고 좀 이래 하다 보다 눈물이 나요. 그리고 햇빛이 나가면 눈이 완전 까득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작으면 안 되려고 했겠어요. 수술은 정말 잘못해서 이게 순간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현재 의료계 내부에서도 일부 병원들의 무분별한 수술 실태에 대해 자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작용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병원이 스스로 나서는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안전한 수술이지만은 어떤 사람한테 수술을 하냐가 잘못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이 수술은 굉장히 재앙을 만들 수도 있는 수술인 거죠. 아마 10만에서 15만 건이 대한안과 의사회에선 2012년에 시력교정 수술 인증 병원 제도를 마련해 환자들에게 최소한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수술을 하기 위해서 적어도 이제 시설이나 장비나 또 인원이나 또 수술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는 그런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도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최소한의 이 정도는 지켜야 된다 하는 거를 갖다가 저희가 만든 것이 이제 그런 병원들을 또 저희가 제시한 것을 잘 지키는 병원들에서는 인증을 해주고 그런 목적으로 만든 것이 이제 라식 인증병원 제도라는 거예요. 대부분. 간단하고 안전한 수술로 알려진 시력 교정술. 하지만 부작용으로 인한 눈의 장애와 불편은 삶에 큰 불행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병원들은 수술 건수 올리기에 급급해 환자들의 눈 건강을 뒷전에 두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조사 결과 라식 수술을 받은 환자 가운데 8%, 이 라섹 수술을 받은 환자 가운데는 13.5%가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시력이 나빠지는 근시퇴행을 겪었다고 합니다. 시력 교정술이 눈을 좋아지게 하는 만병통치술은 아니라는 얘기겠죠. 물론 우리 주위에 시력 교정술을 받고 새로운 삶을 얻었다는 분도 많습니다. 부작용 없이 성공적으로 시력 교정술을 받기 위해서 특별히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수술 전에 최소한 2군데 이상의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또 검사나 수술을 서두르는 병원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습니다. 최근엔 각종 보증서를 내세워서 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보상을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병원이 많은데요. 실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증상과 보상의 내용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